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제학교에서 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네, 할 수 있어요. 도전을 해보지 않고 또 시작해보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요.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그런 아주 명문대를 나온 그런 학생들도 또 심지어 저조차도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곤 했었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다른데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정말 학교에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국제학교 탑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요, 가능한 선생님께 리액션을 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약간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제학교에서는 이게 딱 먹혀요. 선생님은 학생이 이런 걸 함으로써 자신과 또 수업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오픈 마인드로 정말 학생을 언제든 배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물어봐도 되지만 수업 끝난 후 또는 방과 후 또는 메일로 이렇게 여쭤보면서 선생님과 계속 피드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영역까지도 도움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점수를 받는데, 그리고 학교의 인사가 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리고 호목을 하게 될 경우에도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외국인 선생님들 다 알거든요. 이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학원도 다니고 또 선생님 숙제를 도와주는 선생님도 있다, 이런 약간 안 좋은 이런 인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별로 아니시거든요. 근데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아무런 이렇게 리액션도 없는 학생이 숙제를 내줬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해왔다, 이랬을 때는 선생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숙제에 대한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약간 감점을 주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학생이 적극적으로 하고 여쭤보고 메일로도 여쭤보고 이러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호환 점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GPA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기억하시고 가능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리액션을 하며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GPA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GPA 관리가 과연 명문대와 정비례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여기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GPA가 최고로 중요한 부분인 건 분명한데 고학년을 올려갈수록 이제 한번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은,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은 1등하고 뭐 이러는 친구보다 2, 3등 하는데 그 친구들이 더 대학을 잘 가.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걸 주의하고 어떤 걸 주시했기에 오히려 1등보다 2, 3등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걸까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안드렸던 선생님과의 피드백이 좋고 또 리액션이 좋고 관계가 좋게 된다는 부분은 GPA와 크게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천서라던가 대입 카운슬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학교의 다양한 액티비티나 활동, 대학에 유리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드린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요, 학교에서 이제 카운슬러가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도 스펙이면 된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100%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동양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라면 모르는데 우리 동양인은 이제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스펙이 짱짱해요. 이런 친구들이 그룹핑이 되어서
또 이제 입사정에서 보고 합격, 불합격을 시키거든요.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가진 동양인들과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한 스펙을 준비해야 돼요. 무한정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액티비티를 수영 아니면 축구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너무나 아이들이 선수급으로도 많이 하고 또 잘하는 이런 분야를 이제 뚫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꼭 학교 대표로 가서 큰 상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하는 아이라면 하면 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도 없고 그만큼의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독특한 걸 하시면 돼요. 아주 눈에 팍 띄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운동도 잘 못한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이럴 때는 탈춤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것을 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독특해 보이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제 상을 받아 온다던가 아니면은 자신만의 연구 활동을 아주 임팩트 있게 해서 눈에 띄고 독특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입학사정관께서 안 뽑을래야 안 뽑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이거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영과 축구와 피아노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뛰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준비를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면 모를까 갑자기 또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가장 독특한 거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대학 합격에 굉장히 큰 힘을 주실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학교 모임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라는 건데요. 이제 국제학교에서 학년 모임이나 학교 모임을 간간히 가셔야 하죠. 그런데 특별히 한국 맘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큰 오산인데요.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마음에 맞는 한두 분과 함께 나중에 좀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찾아보고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제 아이가 이게 졸업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그냥 편하게 수다 떨고 오다가 나중에 그 화살, 안 좋은 불화살이 아이에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조그만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돼서 안 가는 건데 한국 엄마들은 공부 외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 이기적이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를 학교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학교 관계자나 또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얼굴도 마주칠 수 있고 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좋게 이렇게 영향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로는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라 라는데요. 서장훈 씨의 인터뷰가 진짜 현실 조언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힘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서장훈님은 막 화가 난대요. 정말 힘내고 대충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그건 정말 위로가 아니고 헛된 꿈만 심어주는 거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는 죽을 만큼 매진에 매진을 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가 최정상이 된다는 건데 정말 그런 부분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너무 TV 매체에서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쉽고 가볍고 이래서 그냥 그 마음만 위로받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슬럼프가 더 많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식의 그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한번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죽을 만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적이 오르게 되면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이 굉장한 쾌감으로 오죠. 그리고 다음 도전에 대해서도 하겠다란 마음과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걸 조차도 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가겠다고 해서 자꾸 미끄러지면
다시 도전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살을 뺄 때도 어떤 미치겠다, 힘들겠다는 임계점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다이어트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공부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부분이 넘어갔을 때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속에 몸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지, 성적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다음 도전을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 정말 죽을 만큼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째는 희망하는 대학의 선배를 만나라예요. 학교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선배들이 공부 비법이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렇게 학교 행사에 오거든요. 이럴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에 합격한 선배의 강의도 듣고 또 그 선배와 친분을 좀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학교나 또 교사에게 알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꿀팁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친분을 갖다 보면 공부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죠. 나도 꼭 그 대학을 가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보다 또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GPA의 최상위권 되는 거, 그리고 대학 가는 여러 가지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